그럼 딥 세션 구차시 어텐션 트랜스포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텐션부터 보자면 제가 저번 주에 C2C를 배운 걸로 들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C2C의 구조는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를 띠고 이때 인코더의 출력이 고정 길이 벡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래 사진이 그 고정 길이 벡터의 문제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고정 길이 벡터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짧은 문장이랑 긴 문장을 둘 다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얘네를 표현한 벡터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입력 문장의 정보를 전부 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입력 문장의 길이에 맞게 인코더의 출력 벡터 길이를 변환시키면 어떨까에서 시작이 된 게 이제 어텐션이고요. 그래서 어텐션에서는 은닉층의 마지막 시점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별 은닉 상태 벡터를 모두 이용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점에서 나오는 출력 벡터는 그 해당 시점 입력 단어의 정보와 이전 시점에서의 정보를 둘 다 반영을 해서 출력 벡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벡터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각 시점에서의 정보를 최대화하여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벡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라고 하면 얘네가 처음에는 그 문장 자체를 다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 여기서는 시점이라고 표현을 하긴 할 건데 단어마다의 출력 벡터를 가지고 얘네를 그냥 단순히 행렬로 묶어가지고 다음 디코더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렬을 디코더의 어느 부분으로 전달을 해야 하냐라고 하면 그 각 단어의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점에 그러면 갖다 줘야 걔네들의 정보를 가지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인코더에서 전달받은 행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달받은 행렬들은 결과적으로 그 처음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의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당 시점에서 사용할 단어에 관련이 있는 애들을 토대로 얘네가 필요한 단어들을 가져와서 얘네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선택하는 작업이 문제가 뭐냐면 선택하는 작업을 했을 때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차 역전파법 계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쓴 방법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오대 각 단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별도로 계산을 해서 얘네한테 넣어주면 어떤 애는 가중치가 높으면 걔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져올 거고 어떤 애는 0에 가까우면 걔네를 안 뽑은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 각 단어의 중요도를 뽑아서 가중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벡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벡터의 중요도란 디코더의 각 시점에서의 은닉 상태 벡터와 각 행렬의 각 벡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벡터의 중요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내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적한 값이 크다라는 말은 두 벡터의 방향이 유사하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값이 큰 벡터는 더 유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유사도를 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내적 값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된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가중치였는데 가중치 그 가중치 만약에 여기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내적 값을 바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정규화가 되지 않아서 가중치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배웠던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화하고 그 합이 1이 되도록 하여서 각 가중치가 데이터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게 하는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게 됩니다. 얘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확률과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정규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값이 저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서 쟤를 바로 그러면 가중치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텐션의 전체 구조를 한번 봤던 거였는데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크게 볼 수 있고 먼저 웨이트 계층에서는 HS 행렬, 즉 그 모든
범위를 다 모든 범위의 그 정보들을 뽑아가지고 묶어놓은 행렬인 HS 행렬과 그 시점에서에 들어가는 그 정보인 H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가중치를 구하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중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가중치를 통해서 HS 행렬을 곱해서 곱한 결과인 맥락 벡터 C를 출력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어텐션 계층이 출력하는 맥락 벡터 C는 인코더에서 전달받은 HS 행렬 중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벡터의 정보를 담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뽑은 맥락 벡터 C를 사용해서 단어를 예측하게 되면 디코더가 입력 문장의 특정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서 모델이 입력 문장의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텐션을 사용을 한 모델이 트랜스포머가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봤던 어텐션을 나오는 걸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트랜스포머의 전체 구조는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가는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얘의 특징이 RNN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다수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전체적인 동작 원리를 보자면 맨 처음에 임베딩을 진행을 하고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RNN 관련해서도 이전에 배우셨잖아요. 근데 얘는 그 위치 정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용이 안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RNN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여기 임베딩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블록을 사용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자녀 학습과 정교화도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자면 얘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어텐션이 세개가 쓰이거든요. 세 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는 처음에 입력값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입력값을 토대로 얘는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돼요. 셀프 어텐션이란 그 각각의 단어가 서로에게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단어들이 그 어떤 문맥을 가지고 있는지를 처음에 여기 어텐션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하는 거는 디코더에서는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웃풋을 통해서 얘네들이 다음에 생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그 마스크드라고 붙여져 있는데 얘네가 뒤에 나오는 애들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얘는 다른 말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디코더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 인코더의 어텐션에서 했던 게 얘네들이 어떤 문맥을 가지고 있는지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갖다 주면서 어떤 애로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줘서 그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 세 개의 어텐션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이 어텐션과 피드포드마다 add와 nom이 붙여져 있는데 얘네가 뭘 하는 애들이냐면 add는 그 얘네가 일단 자녀 학습을 하게 되는 이유가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얘네가 만약에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안 좋은 좋지 않은 학습을 하게 되면 얘네가 크게 좀 영향을 받을 일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 학습이라는 게 일부를 얘네를 거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려서 걔네를 거친 애들과 안 거친 애들을 합을 해서 걔네들 또 이제 다음 학습에 넘기거든요. 그게 안 거친 애들은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 거친 애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자녀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norm은 행렬을 정교화해서 얘네들이 이게 뒤에도 나오는데 어, 어, norm이 얘네가 너무 값이 커버리면 나중에 불안정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각 어텐션이나 피드포드마다 정교화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텐션 앞에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어텐션이 어텐션에서 그러면 어텐션은 알겠는데 멀티헤드 어텐션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얘는 그 처음에 입력을 주면 걔를 쿼리 키 값의 형태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줘요. 쿼리랑 키랑 값이랑. 그래서 얘는 뭐냐면 쿼리는 얘가 어떤 애랑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 싶은 애인 거고 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애들이 키 값인 거고 그리고 얘네들을 서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비교하기 위한 실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연관성이 가장 높은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헤드의 개수만큼 독립적인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해당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8개의 헤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얘네를 똑같이 쿼리, 키, 밸류 값으로 보내준 다음에 계산이 그러니까 쿼리 키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얘네를 행렬 곱하고 스케일링하고 얘는 옵션이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얘네들끼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밸류 값을 행렬 곱을 해줘가지고 얘네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당 수식을 써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쿼리 키 밸류 값을 다 구하면 해당 공식이 얘는 행렬 곱하고 그 차원이 너무 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차원의 그 루트 값으로 나눠줘서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주는 이 어텐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디코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